네,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당분간은 9시 올 거예요. 네, 축구가 없기 때문에 1시간 좀 땡겨서 오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썼는데 우리 지금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노란 딱지가 걸려요. 그냥 다 싸그리. 저도 다 싸그리 걸려가지고 어제 그냥 올렸던 거 지웠고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올렸고 뭐 2시간만짜리를 올렸는데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전에 올렸던 것도 다 지웠어요. 지우거나 비공개 돌리거나 뭐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일단은 뭐 수익 창출이 되면서 조회수도 나와야지 계속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앞으로 올리는 것도 다 이유 없이 싸그리 다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것에 관련된 뭐 뉴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회적으로 이제 말을 할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어떤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들었을 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얘기입니다. 굳이 뭐 제가 어떠한 명칭을 쓰지 않아도 아마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안 해야지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옆나라 일본 J리그는 올해 1부 리그와 2부 리그 모두 리그 강등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강등이 없대요. 일본 J리그는 지난달 21일 날 개막을 했지만 1라운드만 치른 뒤에 4월 3일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시금 연기되면서 4월 17일 또는 5월 초에 다시금 리그가 열리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월 3일 날 재개될 거였지만 이게 아무리 봐도 그때까지는 리그가 재개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2주를 더 연기하거나 아니면 한 달을 더 연기한다라는 뜻이죠. 이에 구단들과 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J리그가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서 강등팀을 없애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J리그 일정의 75% 이상 경기를 소화하면 2부 리그 상위 두 팀이 승격해서 다음 시즌에는 이제 현재는 18개 팀인데 다음 시즌에는 20개 팀이 1부 리그에서 경쟁을 하고 그 시즌에 강등을 4개 팀을 4개 팀을 가는데 4개 팀이 한 번에 강등되면은 빡세겠는데? 아무튼 21시즌의 마지막은 4개 팀이 강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2 시즌 2년 뒤에 다다음 시즌에는 18개 팀으로 다시금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18개 팀을 1부 리그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올해 강등이 없으니까 다음 시즌에 2팀이 더 들어와서 승격한 2팀이 더 들어와서 20개 팀이 되고 그 다다음 시즌에 이제 다시 18개 팀으로 바뀌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시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음 시즌이 정말 피바람이 불겠네. 다음 시즌이 얘네가 뭐 75% 이상의 일정 경기를 소화한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다 경기를 소화 못해도 75% 이상 결과를 가지고 아마 얘네도 풀리그니까 얘는 풀리그 하다가 플레이오프 하다 다시 풀리그로 돌아왔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뭐 승강제도 조금 복잡하고 한데 뭐 여튼간에 일단 올 시즌은 리그 강등 없이 치른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올 시즌 망해도 다음 시즌 잘하면 뭐 살아남는 거고 똑같이 연속으로 못하면 뭐 망하는 거고 올 시즌 잘해도 다음 못하면 또 망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다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K리그도 이런 대비책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다고는 제가 말 못하겠고, 나 모르니까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알아서 잘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뭐 발표된 건 없으니까 이렇게 발표를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K리그도 강등팀이 나오니까요. 여튼간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토트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잠깐만요. 토트넘 회장 레비는 현재가 자신의 20년 커리어 중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4억 6천만 파운드, 6,755억의 수입 증가를 올렸지만 레비는 결과를 발표하기를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3월 31일 토트넘은 법정으로 재정 수입을 발표해야 하는데 레비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현재 최우선 과제는 선수와 가족, 스태프, 팬들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며 소득 4분의 1은 저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간 것에 대한 결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구장을 지은 것 또한 2,700만 파운드, 400억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익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4,500만 파운드, 660억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레비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시국에 작년 재정 결과를 옳다, 그르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현재 많은 개인들과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개인적인 삶과 직장에서 불확실한 시간을 겪고 있는 실상인데 20년간 이 클럽을 키워왔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때는 없었다 라고 말하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 위기가 클럽의 미래를 해치지 않도록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구단이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한 이제 그냥 발표일 뿐이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겠죠. 리그가 재개되기 전까지 선수들의 주급도 그냥 계속 쭉쭉 나가고 있고 아직 이게 무급이다 뭐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일단은 나가고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수들은. 그러니까 구단은 사실 경기가 열리면서 중계권료 그 다음에 수입 관중 수입 그 다음에 굿즈 판매 금액 등 이런 것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은 생돈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웨스트햄의 토마시 수책은 마크 노블 주장 완장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체코의 국적을 가진 이 25살의 수책은 지난 1월에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임대 계약으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합류를 했고 이미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웨스트햄은 토마시 수책 임대료로 1년간 350만 파운드, 52억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프리미어 리그에 잔류하게 된다면 그들은 1350만 파운드, 200억으로 토마시 수책을 완전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책은 리그 4경기에서 태클 8개, 가로채기 8개, 클리어링 12개, 볼 리커버리 10개를 기록을 했고 그는 운동 능력, 그 다음에 에너지를 웨스트햄 중원에 더해 주었고 이는 웨스트햄 중원에 필요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이 만약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하게 된다면 마크 노블이 경기를 뛰지 않을 때 토마시 수책이 주장 완장을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체코 이 프라하 팀에서 넘어와서 프리미어리그에 덴박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부상이었는데 다시 복귀하면서 리그가 열렸을 때 한 경기가 떴나?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리그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수천 잘하더라고요. 웨스트햄이 어디서 재길쇼 같은 애들 이상한 짜바리들 데려와가지고 쓰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여기도 참 사기 많이 맞았죠. 돈도 많이 주고 웨스트햄 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돈 쓰고 얘 데려올 거면 뭐더러 데려오냐.
팀에 제대로 녹아들지도 못하고 비싸기만 한데 주급도 높고 이렇게 뭐 막 데려오지 말라고 막 뭐라 비판을 받으니까 차라리 뭐 팀에 유스를 쓰건 뭐 아니면 좀 변방 리그라도 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지 그냥 이제 뭐 세리아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름 좀 있는 근데 이름 좀 있는 것도 사실 떨어지는 이름빨들 사실 뭐 그런 애들이 올 마음은 없으니까 물론 뭐 치차리토나 이런 애들에게 좀 약간 바이아웃도 주면서 데려오긴 했었지만 뭐 재미를 결국에 못 봤죠 웨스트햄이 결론적으로는 근데 뭐 보엔이라든지 아니면 수책이라든지 조금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요 근래에 좀 해주면서 팀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근데 얘네는 좀 간당간당했죠 사실 어쩌면은 지금이 찬스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찬스라고 하려면은 리그가 진행되지 않아도 선수들이 뭐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또 못하니까 폼은 또 폼대로 떨어질 테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앞으로 서쪽 가공육 회장이 리그 중단이 그거는 보니까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쪽 사람이 그 말을 한 건 맞고 한데 뭐 아스톤빌라나 웨스트햄이나 그런 말 한 거에 대해서는 막 선을 긋던데 굳이 뭐 네. 그걸 웨스트햄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약간 그냥 개인의 일탈이라 해야죠. 네. 마르코 우레냐는 최근 K리그 1부 리그로 승격한 클럽인 광주에서 뛰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우레냐는 K리그 1 승격 클럽에서 뛸 예정이라고 하며 2010년에 창단된 광주의 제안은 우레냐에게는 거절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레냐는 새로운 클럽에 이제 뛰게 될 텐데 지난 시즌 K리그 2부 리그에서 우승해서 K리그 1부 리그로 승격한 이 광주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레냐는 전 소속팀에서 41경기, 12골, 9개 도움, 공격 포인트로 치면은 절반을 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스탯을 기록하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선수인데 뭐 광주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선수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K리그에는 코스트리아 국적의 선수가 한 명 돼 있는데 인천에서 뛰다가 제주로 이적해서 강등당한 아길라르가 있습니다. 뭐 이 선수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아길라르도 뭐 골드컵에도 나갔었으니까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길라르에게 뭐 물어보기도 했고 한데 아무튼 광주가 예전에 걔 누구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인가 걔가? 북아일랜드인가? 어디였지? 국적이? 걔 잠깐 왔었던 애 있었잖아요. 유로 예선에도 나갔던 애 잠깐 데려왔었잖아요. 그 기성용 아버지가.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도 스코틀랜드 리그에 뛰고 있는데. 걔 이름 뭐였더라? 뭐 깁슨? 덥스? 맥킨. 전혀 다르네요. 네, 아무튼 맥킨. 맥킨이야, 맥킨. 맥킨. 나중에 제가 근데 국대는 아직도 헷갈리네. 잠깐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걔가 스코틀랜드인지 북아일랜드인지 헷갈려가지고, 국적이. 어디지? 아니, 여기는 왜 영국이라 나와, 네이버에는. 얘 영국 사람 아닌데. 나이얼 맥긴. 북아일랜드 맞네. 북아일랜드 맞네요. 아무튼 그런 애도 데려오고 광주가 좀 약간 새로운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나소부터 아디다스까지 진화하는 K리그 공인구의 역사입니다. K리그 공인구 역사에는 나소, 스타 등이 국산 브랜드가 이제 K리그가 생긴 지 1983년부터 96년까지 오랫동안 나스하고 스타를 돌아가면서 썼고 이제 나이키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아디다스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K리그 공인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K리그는 2012년부터 아디다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올 시즌 치바사 프로까지 매 시즌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치바사 프로는 수분 흡수를 막아주는 열전대 기술이 적용된 6개의 모노 패널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또 하이화이트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해서 공의 내구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K리그에 이번에 적용되는 게 마지막에 빨강색, 검정색, 파랑색 태극기에 들어가는 색깔이 다 똑같네요. 저게 치바사 프로래요. 치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바사 이겠죠? 네. 아무튼 치바사 프로가 올 시즌 K리그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디다스 공인구, 나이키 공인구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조기 축구할 때는 나이키 걸 썼는데 챔피언스 리그 볼 그것도 돈 걷어가지고 사더라고. 비싸. 10만 넘어가 12만 원인가? n분의 1로 했는데 아무튼 아디다스 공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게 더 반발력이 좋고 어떤 게 더 뭐 좋은지는 제가 써본 게 저 아디다스밖에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 났어. 군대에서 났어 써봤는데 저는 군대에서는 축구를 많이 안 했어요. 너무 갈고 진짜 좀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분명히 되게 아주 스마트하게 스마트한데 되게 너무나 사람 좋게 즐기자 이렇게 해놓고 갔다 와서 지면은 야 연습하랬지. 벌써 분위기가 몇 명이 진짜 그 보일러실을 가는지 몰라. 보일러가 맨날 고장나나봐. 맨날 들이고 와. 나는 그래서 농구로 전향했죠. 안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그 농구를 좋아하던 병장님이 되게 사이는 서먹하지만 힘이 있어가지고 건들진 못하겠거든요. 만약에 축구하러 가자고 억지로 들어가려면 야 농구할 거야 냅둬 해가지고 딱 편하게 주말에 맨날 내 옆에 와가지고 고맙지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죠. 저 되게 짜발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고마웠습니다 진짜. 그때는 말만 걸어줘도 고마워서. 근데 그 말만 걸어줘도 착하게 말을 걸어줘야지 막 욕하면서 걸어주면 기분 안 좋고 그때는 약간 봉숭아야.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거야 진짜. 말만 좀 착하게 야 뭐 오늘 힘들었냐 뭐 이렇게 아니면 야 라면 먹을래 이런 말만 들어도 진짜 마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착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약간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양반 잘 지내는지. 자 다음 소식은 독일의 바이에른 미넨에서는 이제 사이버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사이버 훈련. 네, 요게 핵심이죠. 미넨 감독인 한시 플릭은 홈페이지에 어제 구단에 처음으로 사이버 훈련을 진행했으며 모두가 사이버 훈련 동안 동기부여를 받았고 아주 잘 했으며 우리가 매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화상전화를 통해서 몇몇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플릭은 이어 말하길 모두가 감독을 이제 태블릿 PC로 볼 수가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보내준 전술 훈련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가능한 통금령을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홈 오피스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네는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클럽은 집에서 필요한 장비를 선수들에게 제공했으며 각 선수들에게 사이클 등 필요한 장비들을 집으로 배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롤, 열 밴드 및 펄스 시계 등이 함께 있는 것을 보냈고 이것은 체력을 기록하는 것이며 의료팀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넨이 사실 나는 이 글이 올라왔을 때 댓글에 무슨 미넨 사이버대학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웃던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미넨이 이거를 실시한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훈련이건 뭐건 간에 선수들을 다 같이 볼 수 있고 선수들도 다 같이 감독을 볼 수 있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뭐 장비들을 제공해줘서 배달을 보내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록을 또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펄스 시계 등 뭐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법 알려줘가지고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건 다 데이터니까 사실 선수의 몸 상태를 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걸 또 대비한다라는 걸 가늠했을 때는 미넨이 다른 팀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거지, 이게 뭐 사이버 대학 뭐 이런 드립 치면서 무시당할 만한 건 제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미넨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인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키커가 보도하길 도르트문트 회장은 연봉 자증 삭감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위기와 관련해서 축구 전문가 및 책임자로부터의 재정적 기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키커 정보에 따르면 도르트문트 회장인 한스 요하임 바스케는 연봉의 일부를 포기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발적 또는 노동법에 근거한 임금 삭감은 곧 클럽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커 정보에 따르면 분데스리가 감독 중 한 명인 볼프스부르크 슈미트케는 이미 연봉 삭감에 대한 고려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메넨글라드바흐 직원들은 일자리를 위해서 임금 포기 제안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독일 프로축구 메넨글라드바흐가 현재 위기에 맞서는 방법으로 분데스리가 최초로 임금을 포기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 BBC가 보도하길 메넨글라드바흐 선수단은 자진해서 임금을 희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며, 선수들이 앞장서자 마르코 로즈 감독을 비롯한 클럽 임원들도 곧바로 동참을 했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 상무이사는 이들은 팀과 직원을 도울 수 있다면 연봉을 포기하겠다라고 제안했다며, 위기 속에서 메넨글라드바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독일 내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며 분데스리가는 일찌감치 4월 2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독일 정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국경에서 이동 차단 조치를 현재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축구가 열리지 않으면 구단은 생돈들이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경기장 관리 및 보수 금액이 또 나가고, 직원들, 그 다음에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그 경기장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이제 무급은 아닌가 봐요. 유급이다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뭐 수십억씩 깨지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많이, 결국에는 선수들 주급이 제일 심한 거죠. 결국 나가는 돈 중에 제일 심한 건. 네, 근데 이제 분데스리가, 메넨글라드바흐가 분데스리가 리그?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맨 처음이지 않을까. 그냥 이게 보니까는 난 맨 처음에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 자리,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자리를 이제 뭐랄까 잘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제 뭐 연봉을 좀 내놓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팀원들,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 누구 하나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보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희생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인 거죠. 결국 뭐 누구보다 잘 아는, 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구단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선수들 포함 다 직원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이런 일을 진행한 것 같아요. 뭐 이건 좋다 나쁘다를 내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팀이 자기 팀, 이 모두가 다 구단에 관련된 가족들, 직원들이다 보니까 자기 팀을 지키기 위한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분데스리가 정도 되는 리그의 팀들도, 메넨글라드바흐 하면 사실 나름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좀 쓰는 구단 축에 들어가는 팀 중에 한 팀인데, 이런 팀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분데스리가보다 밑에 있는 팀들, 그런 팀들은 이제 이렇게 리그가 중단됐을 때 겪는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고, 하부리그에 있는 바넷이라는 팀이 있어요. 3부 리그인가 4부 리그인가 거기 있는 팀인데, 거기는 팀이 와야 될 것 같더라고. 완전히 맨 처음에는 선수 이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정리하다가 지금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네, 그냥
거기도 이제 볼튼처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금전적으로 많은 클럽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레알 마드리드의 요비치는 자가 격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요비치는 자가 격리 위반 여부로 세르비아 당국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으며 요비치는 스페인에서 베오그라드로 돌아와서 자신의 여자친구 생일 파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코바 뭔지 알겠죠? 코바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최대 한 달의 자가 격리를 요구하는 특별법이 이제 이번에 도입된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근데 요비치가 이를 어긴 거죠. 당국에서 요비치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요비치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는데, 내부야 스테파노비치 세르비아 내무부 장관이 말하길 스포츠 선수, 유명 스포츠 선수이거나 부자라고 처벌받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게 아니며 법을 따르지 않으면 감방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관이 말하길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또는 검역을 무시한 경우 12년형의 징역형도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은 아니 여자친구니까 생일에 가서 사진을 찍었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현재 시기에서는 이제 요비치가 스페인에서 세르비아로 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음성이건 양성은 아예 무조건 안 되고 음성도 상관없어.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뭐 또 사진 찍은 게 유출돼가지고 엄청 사과하더라고. 그러니까 세르비아 사람들도 지금 사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데 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레알에 뛰고 있는 자기 나라 선수여도 엄청 욕먹더라고요. 스페인에서도 욕먹어요. 그 자체 못하는 게 왔다리 갔다리 더럽게 하고 사고치고 다닌다고. 근데 이 세르비아 내에서도 욕 엄청 먹더라고 진짜. 한순간에 그러니까 뭐 되게 엄청난 클럽에 뛰고 있는 거잖아요. 뭐 주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튼간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 여자친구랑 사진 찍고 하는 게 유출되다 보니까 많이 무서워하고 뭐 제대로 이제 뭐랄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과정에 그런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맨 처음에는 아빠가 우리 아들은 어디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 나가는 거 본 거는 슈퍼마켓 가서 음식 사러 갔을 때 이거 말고 나간 적이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걸리고 아버지도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요비치도 거의 뭐 사과를 대대적으로 또 인터뷰에서 했는데 걔 누구냐 발레단. 발레단도 문제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 펜싱 선수가 또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가지고 네 그분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시는 분인데 놀러 가셔가지고 그거는 근데 사실 되게 좀 약간 그것도 기사 났는데 그건 좀 약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모르겠어. 사실 나는 지금 상황에서 어딜 해외를 놀러 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안 무섭나? 몰라. 참 대단하네. 그런 거 보면 그런 용기는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진짜. 피터 위팅엄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디프시티 구단은 피터 위팅엄이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선수가 누구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궁금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인은 실족사래요. 그러니까 실족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산이나 다리, 계단 같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네, 떨어져 죽는 일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현재 뛰는 선수는 아니고 은퇴 선수고 선수로서는
2017-18 시즌 한 시즌 이제 블랙번에서 뛰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한 거죠. 포지션은 미드필더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2002년 3년 시즌부터 2006, 07 시즌까지 뛰다가 그해 겨울 1월 이적 시장에 같이 프리미어 리그에 있던 카디프 시티로 이적을 해서 11년을 카디프에서만 뛴 선수입니다. 보니까 이제 데뷔는 아스톤 빌라에서 했고 아스톤 빌라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뛰었고 그래서 카디프로 옮겨가지고 카디프가 프리미어 리그 있을 땐 프리미어 리그 뛰고 카디프가 챔피언십 있을 땐 또 챔피언십에 뛰고 했던 선수고 완전 핵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카디프가 프리미어 리그에 있던 챔십에 있건 상관없이 카디프에서는 완전 핵주전. 김보경하고도 같이 뛰었다고 하더라고. 김보경 있을 때 계속 있었던 선수고 김보경도 이 선수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한 게 있던 것 같은데 인터뷰가. 근데 그건 안 가졌는데 아무튼 이 카디프에서는 이제 레전드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실족사로 사망하니까 카디프에서 이제 유감 표한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족사를 하려면은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계단이 잘 안 돼 있나 봐.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실족사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영국 FA에서 오피셜로 발표한 건데 영국의 모든 축구 대회는 4월 30일까지 중지되는 것이 오피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국 FA 룰에 따르면 이제 6월 1일까지 시즌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 조항도 이번에는 이제 좀 특별 사항으로 뭐 연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축구 대회도 4월 30일까지 중지되는 것이 오피셜로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구 대회라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기 축구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대요. 다. 밖에서 지금 막 왜냐면 일단은 축구를 하려면 11대 11하면 22명이 일단 있는 건데 지금은 1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뭐랄까 모임 이런 것도 다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정신 나간 애들이 또 우리나라에 있죠. 네. 더 언급해봤자 짜증만 나니까. 그냥 네. 제라드 언급한 사람 저거 어제 밴당한 사람 아니? 모발인지 감수성 저 사람이요? 모르겠는데 무비방에 자주 오신 분인가? 몰라. 맞아. 나는 왜 모르겠지? 나는 내가 어디 저 사람 뭐 말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시청을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제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철퇴 내린 겁니다. 잘못이라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팠겠어 지금. 너무 슬프다. 자, 다음 소식은 나폴리는 사스올로의 제레미 보가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는 제레미 보가 영입에 관심이 있으며 이 23살의 선수는 사스올로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는데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5경기를 출장해서 8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제레미 보가는 첼시와 연결이 되어 왔으며 토트넘 역시 이 보가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 또한 이번 여름 이 선수를 영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나폴리는 그를 기꺼이 2천만 유로 270억을 주고 데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레미 보가 영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나폴리가 1년 만에 이 얼빙 로자노를 방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가는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으며 만약 다른 클럽들이 그에게 접근한다면 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보가는 나폴리 스쿼드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첼시보다 나폴리에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1군 시간 출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첼시도 이 보가와 연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가는 첼시 유소년 출신이잖아요. 이 선수가 첼시에서 내보낼 때 바이백을 넣어놨어. 얘가 다른 팀을 이적할 때 첼시가 바이백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싸구리 200억. 200억이면 이 선수가 동의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동의 안 하면 안 와도 되긴 하는데 뭐 본인 선택이 중요하겠죠. 물론 사스올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뛰고 있기도 하고.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렵냐면 약간 K리그 보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게 아울딩 로자노가 네덜란드에서 하킴지에우와 이제 쌍벽을 이루던 이선전 아니겠습니까? 아인토벤과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라이벌리한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한데 결국은 타리그로 가면 정말 웬만한 선수들은 물론 가자마자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정말 좋은 거죠. 사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가자마자 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정말 이 리그에서는 정말 뭐 날고 기었는데 저 리그로 가니까 선수가 뭐 아예 그냥 축구 처음 하는 것처럼 막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 선수도 많잖아요. 보가는 결국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 리그 적응 필요가 없으니까 로자노는 네덜란드 리그에선 날고 기었지만 와서 써보려고 하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전혀 전술적인 이해도 다르고 그러니까 리그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네덜란드 리그 스타일에 딱 맞춰 있다가 새롭게 다시금 써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로자노도 전혀 지금 보니까 좋은 평가를 전혀 못 받더라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걔 그냥 정리하고 그냥 얘 쓰겠다. 얘는 이탈리아 리그 적용이 돼 있으니까. K리그가 비슷해요. K리그가. 보통 K리그가 다른 나라 리그에서 적응시켜 쓰는 팀이 있고 수원같이 그냥 뭐 내가 수원 제일 잘하니까 조나탄도 그랬고 갑자기 또 걔 안 좋은 애 생각나네요. 심지어 이름까지 생각 안 나. 박은익류 그런 애들도 다 K리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가 데려온 거잖아요. 네. 아침에 제가 방송했다고요? 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리그에 적응되어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잘 쓰는 클럽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원은 돈이 없어가 2부 리그에서 데려오지만 뭐 서울 같은 팀들은 1부 리그에서 데려오고 서울 1부 리그 그 대한방 생각 안 나. 사실 박은희로 한다. 아드리아노는 이제 대전에서 데려왔으니까 1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이제 1부 리그에서 이제 데려와 쓰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타리그에서 데려와서 잘 써보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 2부 리그에서만 주구장창 데려온 팀이 있고 그런 팀도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K리그도 적응이 필요한 리그라 2부 리그에 데려와도 잘 약간 뭐랄까 활용도가 높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이죠. 네. 타 리그에 데려오면은 뭐 이것저것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일단 K리그를 뛰어봤던 선수들은 어느 정도 리그 스타일에 그러니까 뭐 그 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생활하는 것도 적응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데려오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뭐 말콩은 2부 리그에서 그냥 경남에 간 거니까 올라간 거니까 아드리아노는 이제 대전에 있다가 이제 온 거고. 지금 안델손도 뭐 그런 거. 뭐 안델손은 사실 전남에 봤을 때 조언을 못했는데 포항에서 그렇게 잘할 거라고는 아니. 진짜 포항에서 그렇게 잘할 거라고는 내가 상상을 못했어요. 나 진짜로. 그래도 전남에 있을 때도 한 방은 있긴 했는데 완델손이. 완델손. 네. 뭐 K리그를 못 보니까 지금 선수들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네. 대전이 외국인 잘 키웠냐고? 걔도 옛날에 대전 아니었나? 이제 벨기에 공격수? 키 크네? 인천에 뛰었던 애? 걔도 첫 팀은 대전이었지 않나? 걔도 첫 팀은 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케빈 대전 아니었나 처음에? 헷갈리네. 걔도 처음이 케빈 검색하니까 가수 우성현이 나온다. 이게 뭐라고 검색해야 돼, 케빈을? 케빈 어딨어요? 맞죠, 대전?
아, 내가 또 이걸 기억해냈다. 난 케빈 좋았어요. 난 솔직히 케빈 보면서, 아, 케빈, 수원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케빈 나이 많네. 케빈, 37살이네. 케빈 나이가 좀 있구나. 한 3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니었네. 은퇴했나? 교토상가, 퍼플, 거기 이후로는 뭐 보이는 게 없네요, 커리어가. 네이버에서는. 케빈이 했던 그 명언이 있는데, 한국에서 많은 팝 와플은 와플이 아니다. 그, 어떤 인터뷰였지? 그냥 이제, 신문사 인터뷰였는데, 와플 이제 좀 맛있는 집이라고 가져왔나 봐요. 근데 먹어보더니 이제 뭐, 아, 이거는 진짜 와플 아니라고. 이런 거는 와플이라고 안 부른다고, 벨기에에서는. 했던 말이. 내가 집에서 해도 이거보단 잘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네. 원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나는 벨기에 와플을 못 먹어봐서. 내가 먹어본 와플은 그 슈퍼에서 파는 와플 혹시 아세요? 근데 그것도 외국 거 같긴 했는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단 걸 안 좋아해서. 왜 이게 뭔지 나왔니? 아이, 참.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이재성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자, 네, 손소독제 10,000개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이재성은 손소독제 10,000개를 기부했습니다. 이재성은 현재 확산 방지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지구 반대편인 독일에서 기부에 나섰습니다. 이재성과 화장품 브랜드인 네이처 리퍼블릭은 오늘 손소독제 각 5,000개씩 총 10,000개를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재성은 비록 몸은 독일에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담아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각각 5,000개씩 취약계층 등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달되길 기원한다라고 이 자필편지와 함께 전했습니다. 이재성은 이재성 많이들 K리그 팬이건 해외축구 팬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이 선수는 말하는 것 자체가 순해요. 네. 물론 경기장 들어가면은 좀 악바리 기질이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순한 사람입니다. 네.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잖아요. 톤이나 이런 것들이 순딩 경기장에서는 이제 딱 그 뭐랄까 악바리 기질이 딱 나오면 무섭지. 나는 그래서 좀 마르고 체격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 관련돼서 이재성이나 이청용이 제일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그 등치 좋은 선수들과 버텨내면서 그 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좋은 성적?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재성을 좀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과인 뉴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진이 빠져가지고 현재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이과인이 공항에 붙잡혔습니다. 유벤투스 공격수인 곤살로 이과인 이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국인 아르헨티나 비행기를 타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아그리스티 기자는 현재 위기 속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최근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이과인이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기 위해 자택에서 벗어나 토리노 공항까지 갔으나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과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에 검사 결과가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공항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수비수인 루가디, 그 다음에 미드필더 마투이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유벤투스 선수단 전원은 각자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상태인데 이과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려는 황당한 시도를 한 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과인은 최근 수년간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려 했으며, 이과인은 어머니가 이제 2016년도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그때 2016년도에도 어머니 건강 때문에 옆에서 지키려고 은퇴를 엄청나게 고민했었다고 해요. 은퇴를 뭐 진짜 목전까지 뒀다가, 뭐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그냥 아직까지는 축구 선수를 더 할 수 있을 때인 것 같다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뛰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 걱정되니까, 코로나 이런 것들도 너무 걱정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렇게 막 비판되는 여론은 없대요. 네. 이해가 되니까. 이게 왜 나왔지? 어? 잠깐만요. 이게 내 사진이지? 이걸로 가야 되지? 아, 미안합니다. 멍청했네. 쏘리. 오늘부로 유럽에서 유일했던 터키 리그마저 멈춰졌습니다. 유일하게 무관중으로 리그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터키마저 끝내 이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리그를 중단했습니다. 터키 축구연맹은 현재 위기 상황으로 자국 리그인 터키 슈페르 리그를 중단한다라고. 여기 문구를 보면은 이제 풋볼하고 바스켓볼, 발리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스포츠가 다 중단되는 거죠. 터키도 무관중을 하다가 여기도 이제 그냥 중단한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터키 리그 준비하다가 드록바의 이제 사진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골 넣고 세레머니인지 아니면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멋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드록바 막 첼시에 있고, 빨토 막 있고, 리버풀에. 이때가 맨유 이제 박지성 있고, 그때가 그냥 모르겠어요. 저 때는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축구를. 저 때 내가 기억이 좋은 이유가 수원이 잘할 때거든. 저 시즌. 이거는 이제 2010년도인데, 2006년, 8년 그때도 다 빨토 막 이제 뭐 첼시 드록바 있을 때는 그때쯤이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또 수원까지 잘했던 상황일 때라. 아쉬운 거는 내가 그 수원이 잘했을 때는 방송을 안 했다는 거. 내가 방송을 했을 때는 수원이 되게 못했을 때예요. 네. 그래 내가 정말 찐텐으로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게 참 나름 아쉽고, 네, 안타깝죠. 그때는 회사 열심히 다녔다니까. 오늘의 방제죠. 맨유는 근본이 있다. 어떤 말이냐면, 맨유는 구단을 위해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임원의 급여까지 제대로 지불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이 취소되거나 잔여 경기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더라도 구단을 위해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불할 것이며,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직원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구단이 아주 열망하고 있고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맨유가 또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추후 리그의 일정이 어떤 변화가 생기든 맨유는 비정규직 직원분들의 일자리를 끝까지 보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직원분들의 걱정을 생각하면 엄청난,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일할 때 비정규직이어도 비정규직 자체가 항상 마음을 졸이고 일하잖아요. 언제 안 좋게 될지 모를지 어떻게 될지 모를지에 대한 걱정인데, 이런 거를 확실하게 발표해 주면서 맨유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들으면 많이 구단의 고마움을 느끼겠죠. 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멋있죠. 아까 우리가 메넨글라드 바흐나, 그 전에 다른 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독일 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네, 이런 거는 참 맨유가 잘하고 있다, 멋진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리노의 벨로티가 AS 로마와 나폴리 이 두 팀과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아 벨로티가 다음 시즌 토리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폴리와 AS 로마가 오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벨로티는 토리노에서 5년 동안 활약을 한 이후 이제 그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현재 그의 계약 조건에는 1억 유로 1335억이라는 방출 조항이 있지만 바이아웃 방출 조항. 근데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자국 클럽에게는 허용되는 게 아니라 해외 클럽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 AC 밀란이 벨로티와 연결이 되었었지만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이견 차이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폴리 또는 AS 로마가 이 벨로티의 새로운 목적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는 이번 시즌 31개 경기에 출전했고 31경기에 출전했고 이제 15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죠. 뭐 그때 뭐 1억 유로를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사실 무시하긴 했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뭐 31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15개면은 그것도 공격 포인트가 15골이니까 반절을 넣은 건데 두 경기도 한 골이면은 사실 잘하는데 임모빌레가 이탈리아 공격수의 이미지를 너무 그지를 만들어놨어. 이게 왜냐면 임모빌레가 도르트문트 갔어도 세비야도 임대 갔었잖아요. 너무 별로였고 근데 또 오자마자 이탈리아 리그에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공격수들은 뭐 저기서만 잘하는 건가? 물론 뭐 그란치아노 펠레 같은 애들은 뭐 이제 사우스햄튼에도 있었고 뭐 과거에도 이탈리아 공격수들이 있었지만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얘가 또 싸냐? 안 싸지. 비싸지 너무 또 게다가. 비싼 것도 비싼데 이걸 또 망하면은 또 그 구단은 또 휘청휘청 하는 거고 하니까 함부로 이제 영입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리고 여기 토리노 구단주가 너무 배짜라였어요. 이게 다른 팀들도 해외 다른 클럽들도 이 벨로티에게 관심이 없던 게 아닌데 무조건 이 토리노 구단주가 돈 가져왔어요? 아니 협상을 하러 왔는데요. 안 돼. 협상 안 해. 1억 유로. 1억 유로 꼭 드려야 돼요? 그럼 줘야지. 1억 유로 하면 얘기도 안 해. 해가지고 자기는 협상할 마음이 없으니까 해외 클럽이면 1억 유로 가져와서 그냥 데려가라. 바이안 내고 데려가라. 라는 거죠. 거기서 한 번도 자기의 약간 의사를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얼마에 물어보면 1억 유로 안 깎아줘. 내고 안 돼요. 네, 이거죠. 내고 안 되고 직거래 안 돼. 네. 무조건 택배 배송이에요. 완전 계속. 한 번도 뭐 1억 유로 너무 비싸면 뭐 1000억, 뭐 900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억 유로. 1억 유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1330억이 넘기 때문에 정말 그 금액을 낼 수 있는 클럽이 몇 개 클럽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딱 정해져 있는 클럽들인데 무조건. 근데 그때는 이거 벨로티 떡락했다 했는데 지금은 떡상까지는 아니지만 다시금 얘기 나오는 이유가 없어. 공격수 매물이 없어. 진짜 누굴 데려오려고 해도 사실 이게 내수용인지 뭐 나가서 잘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지금은 거론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또 이 만지작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토리노에 있는 애가 아직도 잘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네 아직도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니까 그 구단주가 어쩌면은 좀 미래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사실 그때 물어봤을 때도 없긴 했는데 진짜 없거든. 진짜 없어. 진짜 너무 없어. 공격수들이 이렇게 씨가 마른 적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없어요. 네. 결국 지금 이갈로 같은 애들도 기존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새로운 신진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죠. 얘도 사실 신진 세력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세대의 선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벨로티는 대신에 이갈로는 지금 세대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보니
나는 사실 얘한테 실망한 게 FM에서 너무 실망했어. 자꾸 얘 좋다고, 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애들이 FM에서 써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말로. 얘하고 안비보? 안비보 아니지. 안비보가 아니라 걔 누구지? 걔 있는데. 이름 생각 안 난다. 브라이튼인가 어딘가 떴던 애 있는데. 스페인에서 오네. 라리가에서 오네 있는데. 안드레 실바니에요. 라리가 있다 오네요. 걔는 뭐더라? 안스파티 라리가 아니구나. 안스파티 아니고. 말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다. 됐다. 아니야.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였던 것 같아, 내가. 기억이. 루마니아. 내가 지금 내 기억을 쥐어짠 게, 요즘에라니까. 저 양반, 아씨, 인천으로 가세요. 무투야, 무슨 무투는, 씨. 요즘에라고, 아씨! 무투는, 씨, 언제쯤 무투야. 안도네! 내가 그래서 안비보라 했던 거야. 안도네, 맞아요. 안도네가 그렇게 좋다고 나한테 막, 안도네 쩐다고. 모르겠어. 나 별로 안 줄여줬는데, 내 거에서는. 이게 본업인데요? 자, 또 다른 맨유의 근본이죠. 네. 레시포드는 학기 중단 어린 아이들에게 무료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위기로 인해서 잉글랜드 모든 학교는 금요일에 이제 폐쇄가 되는데, 맨유의 이제 아주 훌륭한 선수죠. 레시포드가 저소득층을 도울 것이며, 레시포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기부를 했고, 지난 12개월간 음식 자선단체에 가장 많이 기부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시포드는 학기 중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23살의 레시포드는 여러 단체와 연락하여 어린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레시포드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영국에는 32,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고 내일 이 모든 학교가 문을 닫는데 많은 어린 아이들이 무료 급식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신은 이제 자선단체와 파트너가 되어서 음식 배분 방식을 결정할 것이고 그 어떤 아이도 누락되지 않게끔 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맨유가 근본이 철철 넘치네요. 오늘 맨유가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철철 넘쳐야지 진짜. 급식이라는 별명을 처음에 받았던 이 또 레시포드 아니겠습니까? 급식이. 근데 백누야 까마귀 있는 곳에 놀러 가지 마라. 약간 이 말이 아닌데. 백누야 까마귀 있는데 놀러 가지 마라. 가지 마라는데 놀러 가지 마라가 되니까 되게 저급해 보이네. 아무튼 링가드 만나면서 근본이 사라지는 줄 알았죠. 네. 근본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요즘 링가드 손절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조아파타유마트와 메뉴가 요새 못해서 그렇지 근본은 있다고. 그치 근목적. 근본이 있는 팀이죠. 이 메가 클럽들 중에 근본이 없는 클럽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 안에 뭐 사건 사고야 어느 팀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맨유가 가지고 있는 힘, 그다음 맨유의 선수들이 또 이런 걸 해주면 영국 팬들은 또 많은 걸 느끼게 되겠죠. 레시포드가 이제 링가드 만나가지고 마탱이 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구나.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딱히 링가드하고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어느 때부터 망가졌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변했다. 약간 욕도 많이 먹기 시작한 게 타투하고 나서부터. 얘 원래 타투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쪽 이제 가슴팍 위쪽이랑 팔 어깨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타투를 하더니 좀 약간 수비도 안 하고 막 어슬렁어슬렁 거린 것 같아가지고 야 마탱이 가는구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근본이 와가지고 네. 근본이 찾아왔어요. 레시포드가 아주 멋진 일이죠. 이게 축구 스타가 이게 앞장서서 좋은 일 하면 또 이게 또 퍼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일, 대단합니다. 무조건 칭찬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는 시즌 말 하킴 지에흐의 합류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파의 징계로 인해서 영입을 못했던 작년 여름 이적 시장과 항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영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영입을 하지 않았던 겨울 이적 시장 두 번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올 7월 1일자로 첼시에 합류하기로 이제 계약을 한 하킴 지에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상황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일정 전체가 4월 30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일정이 정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지되어 있는 축구 일정들은 여름 이적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에흐는 6월 30일까지 아약스와 계약 기간을 이행하고 그 후 7월 1일부터 첼시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아약스의 경기 일정이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가 아약스의 남은 경기를 모두 소화하고 첼시로 합류할지 아니면 중간에 합류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합류를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 리그도 7월 1일 전에 끝나지가 않고 프리미어 리그도 진행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양 클럽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주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고 가야지. 아니면은 아니지. 어떻게 7월 1일부터 오기로 했는데 그냥 와야지. 뭐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선수 등록도 해야 되고 하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좀 변화가 생기면서 되는 건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여기 현지에서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먼저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중간에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FM 개발자가 자신의 이제 FM 팬들에게 제발 좀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현재 FM은 한 주간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FM 개발자 제이콥스는 점심시간에 FM 2020을 플레이하는 동접자가 13만 명이 되는 것을 이제 트윗에 올렸는데 12만 9천 13만 명이죠. 내거든.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면 홈스쿨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면 제발 재택근무를 해라 그냥. 어떻게 점심시간에 13만 명이라는 동접자가 나올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FM 개발자가 하는 말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게임 좀 그만해라. 응? 니들 할 거 좀 하고도 해라. 할 거 저녁에 해라. 점심부터 하니까 뭐란 거예요. 제발 개발이나 쳐해라 이 새끼들아. 아 감사합니다. 니들 점심부터 13만 명이 동접하는 건 어떤 지금 상황이냐 문제냐. 홈스쿨링 하던가 재택근무 하던가 할 거야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 안 합니다. 저한테 FM 안 하시나요? 하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전 매년 FM을 했던 사람이고 FM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 안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똑같은 그래픽. 나는 솔직히 그래픽이 똑같은 거는 몇 번이나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는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 오히려 저기서 갑자기 그래픽 좋아지면 그게 더 어색할 수도 있어. 다만 이상하게 꼴 먹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꼴 먹혀도 적당히 이상하게 꼴 먹혀야 되는데 골키퍼가 공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차야 되는데 계속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상대편 공격수가 갑자기 달려 들어와. 거기서 빵 차면 괜찮아. 그때라도 빵 차면 괜찮은데 그때까지 차지 않다가 거기서 이제 그 스트레이가 가가지고 골을 넣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차라리 좀 선수 맞고 들어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정말 나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찼는데 그 사람 맞고 이제 다시 풀려나가가지고 골 먹히거나 아니면 차지도 않고 먹히거나 이런 것들이 나는 내 한계점에 지금 솔직히 부딪혔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남들은 다 피파 하자 했을 때도 아닌데 나는 위닝파인데 나 위닝 옛날에 아드리아누 질라탄 인터밀란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나 진짜 위닝 모션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은데 하면서 남들 다 피파로 넘어갔을 때도 끝까지 위닝 지키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그 느낌이에요.
나만 약간 사이드에 빠진 느낌? 인싸들은 다 피파하는데 아싸이 나는 아직도 이닝하나 이런 느낌 진짜?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뻔뻔함. 위닝은 위닝도 뻔뻔할 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얘는 FM은 정말 너무 뻔뻔해. 진짜 뻔뻔하길 너무 팬들이 하기 시작하면 문제예요. 팬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고쳐 나가려고 했을 때부터 문제라니까. 위닝도 똑같아. 위닝도 결국에는 팬들이 패치 파일 만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뭐 FM 이전부터 그랬지만 그래도 걔들도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걔들은 벌써 이미 뭐 제대로 알아서 하겠지. 우린 여기까지 내면은 제대로 알아서 완성자 만들겠지. 이런 느낌이랑 뭐 스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정림에 떨어진 상태에서 동물의 숲이 나온 거예요. 난 이제 동물의 숲 할 거예요. 사왔어요. 네. 여튼 뭐 FM 개발자가 좀 현실에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아라. 게임은 적당히 하고 네,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는 거 보면은 예. FM 개발자라고 하니까 혹시 SNS 하시는 분들은 나 한번 저게 트위터인지 뭐 인스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SNS 안 해가지고.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동물의 숲을 하러 갑니다.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이야호! 무야호!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